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이라면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2차전지 주의 움직임을 기억하실 텐데요. 변동성 주의가 나왔습니다. 어제 흐름이고요.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드렸는데 거래대금이요. 코스닥 어제 처음 보는 금액이 터졌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이 어제 하루 동안만 거래가 됐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LNF 이 네 종목에 쏠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그 임의로 차트 캡처해서 아침에 좀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자금이 굉장히 특이하게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때 나머지 다 힘을 쓰지 못하다가 에코프로, BM이 급락했을 딱 이 시기부터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대로 자금이 이동했던 흔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배터리, 바이오 대장주죠. 네. 근데 오늘 이들 섹터들도 올라가고 뭐 수출 데이터 좋은 쪽도 올라가고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먼저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한 배터리주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2차전지가 워낙 달려나갔으니까요. 하지만은 어제 시장 낙폭을 줄였다라고 하지만은 뭐 하락 종목 수가 정말 압도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FOMC라는 이벤트를 소화하고 과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과 함께 시장의 점검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2차전지가 빠질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힘을 내줬었던 2차전지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질까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럴 확률이 좀 적던 상황 속에서 그럼 2차전지주들이 빠질 때에 과연 상대적으로 덜 오른 2차전지 혹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워낙 힘을 내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이 또 대항마로 나왔었고 그 이후에 또 LS 그룹 이런 쪽들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의 수급 이동이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빠진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주도주군들 쪽으로 수급이 집중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세 번째 관전 포인트였고요. 마지막은 그것마저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좋았었던 건설기계, 유틸, 뭐 엔터 다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마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늘 낙폭과대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필두로 한 주식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었던 바이오주와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올 것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들이 올라올 것인지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오늘 시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3번과 4번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럼 계속해서 빠질 것이냐.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흐름은 정말 이제 그냥 시세 차원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2차전지주들 혹은 지금 우리가 뭐 개인들이 어제 피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100만 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 계속 나왔었던 에코프로입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어제 고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고민거리는 커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해 두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디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낙폭과대주 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매력도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제 못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약간 비중 축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고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에도 내 계좌가 좀 많이 깨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낙폭과대주의 대상은 뭘로 꼽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넷마블 이런 것들 뭐
별 내용 없는데 네이버 카카오까지 포함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기대 요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성장주 쪽에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겠지만은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넷마블 이런 기업들의 상승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AI와 이런 기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약간은 쉬어갈 때 주도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를 막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ISC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내가 매매를 좀 트레이딩 쪽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전체 물량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을 사릴 필요는 있고 그렇죠. 특별한 호재가 없이 오늘 자율 반등 보이고 있는 특히 이제 뭐 10%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은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셨고 해당 기업들 화장품이랑 게임 등등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배터리는 일단 몸을 사리는 쪽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를 안 좋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기지 않는 전략도 중요한 차원에서 배터리주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나머지 자율 반등이 아닌 어제 이 배터리주 외에 수급에 이동이 있었던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아니면 수주 소식이 있는 방산이나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엔터 뭐 포함을 해서 우선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는 뭐 자금의 이동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낙폭이 줄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에 워낙 집중됐었던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수급이 빠져나가기까지 했었죠. 근데 그 수급이 안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뭐 낙폭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섹터별로 좀 봤을 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눈으로 확인하다시피 SK하이닉스의 굉장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쪽 같은 경우는 체크 포인트 앞으로의 이제 체크 포인트를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낸드 쪽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에서 D램 쪽은 워낙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 낸드 쪽의 적자가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낸드의 추가적인 감산 의지를 밝혔고 키옥시아나 이런 기업들의 낸드 감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반도체 전체의 속도를 좀 빨리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기대 요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번 더 올릴까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연방기금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눈높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기대 요소만 가지고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와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바이오 플랫폼. 그렇죠.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또 괜찮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FOMC까지 두 번의 CPI와 두 번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가 너무 강하다라는 인식이라든지 물가가 재반등한다라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나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리스크 요인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고민스럽지만은 저는 이 호주 쪽에 나왔던 이 장갑차의 뉴스 소식은 사실은 뭐 주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시장에서. 호주 장갑차 수출 따낸 거요. 독일을 제치고 깜짝 수주인데 뭐
사람들마다 이제 판단은 다르겠지만은 예. 뭐 깜짝 수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 내에서 방산주들이 계속 움직이기 위한 뉴스 소식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과 함께 예. 방산주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군 쪽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 상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이슈와 함께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었던 기업들,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그나마 이제 엔터주들은 다른 섹터들보다는 좀 나은 게 외국인의 수급이 2차전지가 빠질 때 가장 먼저 들어왔었던 섹터라는 측면에서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지만은 또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의 흐름은 이제 보수적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거의 이제 직후에 네.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잠정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보통은 이 뒷자리 붙여서 발표를 해요. 그렇죠. 예, 뭐 발표치하고 잠정치하고 매출액 비슷했고 이익은 700억 붙었죠. 이것도 뒷자리 붙은 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급감입니다. 반도체 쪽이 좋지 않았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부문별 실적 발표 그 뒤 이어서 했는데 반도체는 4조대 이 적자, 디바이스 쪽도 3조, 그러니까 4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나왔고 전장이랑 디스플레이도 일단 이익이 여기는 잡히기는 했는데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뭐 숫자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의 적자 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우선 이제 QQ 기준으로 실적의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왜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엇갈리느냐? 예. 엇갈리는 건가요? 둘 다 지금 상승인데. 지금 세게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훨씬 더 상승폭이 크죠. 예, 급등이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예. 이 차이점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는 이번 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놀라웠었던 것이 D램 쪽의 ASP를 상승 반전시켰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의 저점 확인을 1분기에 했다라는 기대감들, 거기에 더해서 2분기에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기대 요인들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번 실적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HBM3라든지 DDR5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갔을 때 조금 더 실적에 도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 것이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낸드의 벽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밑에 깔려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의 강점이 있습니다. 낸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먼저 좋아진다라는 측면이고요. 반면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따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포인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함께 결국은 이제 첨단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수급의 흐름으로 시장이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 수급이 어디서 빠지는지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본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 뭐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신제품 쪽에서 따라잡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반도체 쪽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었던 대표적인 기업 그리고 HBM3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ISC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이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의 주도주권 대응 전략,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계속 끌고 가고 예. 단기적으로 시세 잃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트레이딩 전략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예. 내년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예.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 흑자 전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을 얘기를 했고요. 예. 이 흑자 전환의 이면에는 결국 ASP의 상승도 있겠지만은 빅그로스의 상승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쪽으로서의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가 보면서 전통적인 소재 부품 업체들에 대한 흐름을 1차적으로는 차세대 반도체로 수익을 내고 예. 2차적으로는 전통 반도체 쪽으로 역시 지켜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차세대 타픽과 전통 반도체 타픽 하나씩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엔비디아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를 잘 매매하자. 이렇게 좀. 잘 매매하자. 네. 아이고, 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스페타시스가 네. 지금 밸류 책정이 힘들죠. 네, 지금 근데 실적도 사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모멘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 측에서 그렇죠. 이스페타시스, 예. 그리고 이제 전통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고민이 되지만은 일전에 이제 ISC가 급등을 할 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그래도 이제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리노공업 같은 기업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리노 공업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시장의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숫자나 펀더멘털을 보고 고를 때가 있고 모멘텀으로 스토리로 고를 때가 있고 수급으로 고를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멘텀 플레이 가능한 종목 몇몇 개 추려주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요? 다음 안 가요? 예, 여기까지 하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